지금부터 한국사학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심화편 출제 경향 분석 일제 시대의 46회 50회 분량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 시대는 크게 뭐 1910년대 무단 통치, 그다음에 이제 20년대에 문화 통치. 근데 요 회차식 때는 이제 그 문화 통치 부분이 문제가 없었네요. 그렇지만 뭐 간접적으로 물어봤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동원 체제 또는 이제 민족 말살기, 여기는 뭐 자주 출제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910년대 비밀결사 항일 운동단체 독립의원부와 또 하나가 이제 그 박상진이 이끄는 대한광복회가 있죠. 예, 대한광복회가 나오지 않았었네요. 예,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동단결 선언이라 가지고 아마 이게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는 것인데 49회에서 한번 출제가 되었었어요. 이 대동단결 선언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대한제국 그러한 것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이제 민국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영향을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뭐 임시정부라든지 뭐 이런 데 쪽에 영향을 준다는 거 좀 영향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뭐 3.1운동은 뭐 너무 자주 나오는 주제이고, 그다음에 60만 세 운동, 이거는 이제 좌우 합작과 관련돼 있죠. 민족유일당, 이게 나중에 신간회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대중적인 이제 그 항일 운동으로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죠. 예, 요게 이제 직접적으로 출제가 이때는 안 됐었네요. 예, 아마 출제가 좀 예상이 되어지고요. 예. 근데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하고 이 신간에는 굉장히 연결돼서 예, 진상 조사, 예, 요거랑 꼭 같이 나올 거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정이 나타났는데 이제 초기 임정 문제도 나오지만 이제 그 임정의 이제 위기, 초대 그 임정이 초기 임정이 이제 그 외교 노선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이승만의 위임 청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탄핵이 논의되고 그 어떤 위기가 있죠. 연통제 와해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위임 청원 이런 것 등이 결국 이제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 대표회의라는 게 있죠. 임정의 진로를 놓고서 창조파 개조파 논쟁이 이루어지는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 알아두시고요. 이후 장기간의 어떤 침체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김구의 한인애국단 소속 이봉창, 윤봉길 의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봉창 이거, 상해 홍코 공원 이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미세협정은 이제 그 어떤 우리 항일운동의 어떤 실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한국 독립당 창설 이후의 역사적 사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충칭에 40년 9월에 충칭이 정착하고 한국 광복군을 건설하고 민혁당과 조선의용대가 합류하게 되고 주석제, 부주석제 뭐 등등등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더 임정의 외곽이 좀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항일 무장 투쟁 관련돼서는 청산리 대첩 또 봉오동 대첩 그 직전에 뭐 여기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의열단의 활동 김원봉이 이끄는 뭐 조선혁명 선언하고 같이 신채호의 강령인 같이 연결해서 많이 물어보고요. 30년대 항일 무장투쟁 만주 지역에서 한중연합작전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있죠. 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양세봉의 조선혁명군만 나왔는데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뭐 자주 나오고 이들의 승리 뭐 예를 들면 조선혁명군은 좀 간단해요. 영릉과 흥경성. 그다음에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은 뭐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뭐 이런 전투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의 용대 굉장히 많이 출제되죠. 1938년 10월 우한에서 중국 관내에서 창설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 광복군 뭐 꼭 물어볼 것이고요. 예. 나중에 이제 조선의용대가 분화돼서 일부는 한국 광복군으로 대다수는 조선의용군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그다음에 대중적 운동 우파 쪽에서는 이제 물산 장려 운동, 국산품 매입 운동, 그다음에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다음에 백정들 처와 관련된 형평 운동, 천도교 소년의 소년 운동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소작쟁이, 노동쟁이 최근에 이제 그 노동쟁이와 관련돼서 이제 강주룡 1931년 여성 노동자 을밀대 고공투쟁 뭐 이거 관련돼서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원산 총파업 노동쟁이 일제와 최대의 노동쟁이 원산 총파업 성격 알아두시고요. 해외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이제 민족운동 서간도 그다음에 또 북간도 연해주 미주 최근에는 뭐 이근영과 관련된 멕시코 뭐 숙무학당 뭐 북간도 여기 있네요. 예. 뭐 이 지역에서의 그런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에서 민족주의 역사학자 국헌을 강조한 박은식 또 신채호 또 사회경제사학자 백남훈 그 다음에 조선학 운동과 관련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뭐 정인복 안재홍 뭐 문일평 등등등등 그 다음에 한글연구단체 조선어학회 그 이전에 조선어연구회 알아두시고요. 문학과 관련돼서 뭐 시문 이번에 간만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민족무화 수호운동 여러가지 뭐 역사 뭐 한글 뭐 여러가지 예술 분야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경향이 이 개인적 인물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근데 좀 뭐 예를 들면 이동영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왔는데 좀 까다로웠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이상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이그 특사 그 다음에 자주 많이 나는 것이 이제 연해주 지역에서 대한 광복군 정부 예, 여기 좀 자주 출제되고 뭐 가끔 서전서수 북간도 쪽에 세운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지청천 뭐 지청천은 뭐 한국 광복군 사령관이자 또한 그 이전에 1930년대 북무관주 쪽에서 한국 독립군을 이끌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삼견주의를 주창한 조소왕 예.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1941년 11월에 만들어진 여기에 이제 영향을 줬고요. 자 여성 독립운동가 이제 남자연이 이제 나왔는데 이건 좀 생소할 거예요. 예. 예. 한번 좀 잘 알아두시고 이제 생소한 사람들은 이거는 것들은 이제 그때 그때마다 잘 정리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실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가법령이 적용된 시기에 일제정책으로 오는 것은 자 한일 병합 1910년 직후 일반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에서 각종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인의 사업 경영에 제한을 주기 위해서 총독부제령으로 뭐라느냐 허가시키는 회사령을 제정을 했죠. 예, 한국인의 자유스러운 기업 설립을 방해하는 것이죠. 또 이를 어긴 자에게는 신청 및 벌금형까지도 부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10년대가 되겠고 1910년대 일제 정책은 바로 무단 정치라고 그러죠. 아주 가혹한 통치죠. 헌병 경찰을 이용을 했고 대표적인 그러한 무자비한 형벌과 관련된 것이 바로 조선 태형령이라든지 직결례 처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직결례라는 건 뭐냐면 원래 형벌을 부과하려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헌병 경찰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형벌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태양령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매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까지 제2차 조선교육령을 시행했다. 이건 1922년이고요. 1차는 1910년대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2차 조선교육령은 이제 문화통치의 어떤 배경 속에서 기존의 1차 조선교육에서는 이제 그 초등교육에서는 보통 교육이 4년밖에 안 됐어요. 6년도 아니고. 근데 이제 동일하게 좀 사기쳐서 갖게 해줬고 뭐 고등교육을 할 수 있다. 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구금을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게 아마 이제 40년인지 41년인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아마 이제 민족 말살기 요때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민의 자력갱생을 위해서 농촌진흥운동이 실시된 시기는 193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934년에 농촌 진흥령을 통해서 이제 본격화됐고요. 그다음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이게 1938년 4월이죠. 예. 자, 다 이제 3, 4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 이 회사령이 적용된 시는 1910년에서 딱 10년이에요. 1920년까지 적용이 되었고
해사령이 이제 1920년에 폐지가 되는데 이걸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2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조선에 주차된 헌병이 나왔죠. 헌병 경찰 통치 1910년대 무단 통치 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 대표적인 악법 조선 태영령이 있댔죠.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악법이다. 이때까지 존속을 했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경성제국대학 일제가 이제 고등교육을 불허하자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일으키니까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1924년에 창설해서 쓰니까 이거 볼 수가 없죠. 이 기간에는 안 되니까. 원산총파업 1929년이죠.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는 교사. 자, 조선어학회가 이제 그 창립된 시기는 이제 1931년이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암태도 소작쟁이 이거 1923년이죠. 예,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밑줄 그은 시기에 일제 통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은 국민 총력 조선혁명 총력이란 말 나오죠. 중일전쟁에 확대하던 이 시기 중일전쟁이 1937년이죠. 자, 중일전쟁의 배경 속에서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죠. 이게 1937년 중일전쟁 그 다음에 1938년 총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이른바 민족 말살기 총동원 체제 이 시기가 됩니다. 자, 이 시기 때는 아까도 나왔지만 조선 사상범 예방군이 전시 체제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이것을 이제 사상범들을 이제 구금하는 것이죠. 예. 1940년인 것 같아요. 제가 41년, 40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이 되겠고요. 자, 이때는 이제 그 민족 말살, 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황국 신민화 교육, 한국 신민화 정책, 뭐 신사참배, 궁성유배, 창씨개명 뭐 등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총동원 체제에 의해서 인적, 볼적 수탈, 뭐 징용, 징병, 뭐 정신대, 근로보복대 등등등등. 그 다음에 문적 수탈은 미국 공출, 뭐 금속 공출 등등등등. 자, 그래서 이제 1937년 이후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미사일 협정 이게 1925년이죠. 미사일 협정은 조선 총독부와 만주의 그 군벌 장장림 정부와의 그러한 협정으로서 만주에 있던 우리 독립군을 서로 이제 인도하는 현상금을 내걸고 뭐 그러한 협정이라서 우리는 이제 만주 군벌에게도 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제품매라. 자, 토지수사업을 실시하였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이제 실시됐고요. 1912년 토지조사령이 그 근거가 되죠.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관제는 1923년인데 설립이 실제로 된 건 1924년이고요. 헌병경찰제도는 한일병합 직후인 191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 이후로는 이제 보통 경찰이 되는 것이죠. 보통 경찰 체제. 자, 다음 4번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위안부 나와 있죠. 위안부가 이제 있었던 시기는 이제 여기 보면 일제가 국가총동법을 적용하여 그러니까 1938년 이후가 되는 것이죠. 이때의 모습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국 신민화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적 물적 수탈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자, 태양령 직결례 처분 뭐 이런 것 등은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건 1910년대 무자비한 헌병경찰 통치 무단 통치 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황국 신민화 정책. 자, 우리 민족 정신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한다든지 황국 신민의 천황나라에 신화된 백성의 그런 맹세문.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수탈 중에 뭐 징병, 뭐 학도병, 학도지원병 뭐 이런 게 등등이 있죠. 이거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적 수탈의 공출, 미곡, 금속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일전쟁 이후 1937년 우리 민족을 전쟁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민족 정신 없애는 민족 말살기, 총동원 체제 다. 예. 한국 신민화 정책과 인적 물적 수탈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자 정신 근로령. 예, 여자들도 노무전선에 끌고 가는 것이죠. 예. 육군 특별 지원 면제. 예, 이것도 볼 수 있죠. 예. 식량 배급이 미국 공출제도. 예. 이것도 이제 1940년 이후에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급령 이거 1940년에 아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토지조사령은 토지조사 사건 이거 1910년대랑 관련돼 있죠. 예, 5번이 되겠죠. 예, 이거 1912년.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임병찬이 나왔네요. 스승인 최익현. 예, 자주 언급한 사람이죠. 1912년에 설립이 된 비밀결사 형식의 그 다음에 복벽주의 대한제국을 재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바로 독립의원부가 되겠습니다. 자, 복벽주의 대한제국을 이제 재건하려고 했다. 이거와 이제 대비되는 것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이제 대한광국회인데 이거는 공화 정체였죠. 그리고 이제 그 국권 반환 요구서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이게 좀 뭐 얼토당토도 않는 것인데 뭐 정정당당하게 하려는 뭐 그러한 것 의도인지 모르지만 뭐 당연히 이거 뭐 들어주려고 당연히 이제 독립 의무는 드러나게 되고 예. 이제 1914년에 이제 해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정우회 선언 1926년 11월에 정우회 선언은 이제 사회주의 단체인데 정우회는 비탈적 민족주의 우파화는 제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신간회로 이루어지죠. 저합작 단체인. 일제가 꾸며낸 백오인 사건이 있었다. 이건 비밀결사 애국개몽단체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죠. 예, 1911년에 백오인 사건.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치안유지법이 나온 시기는 1925년입니다. 이건 1912년에서 14년까지 존재했으니까 해당이 될 수가 없죠. 백산상해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했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되어 있고요. 이제 그 임시정부가 운영이 되는 재정적 기반은 독립공채라든지 아니면 이제 애국의원금으로 이제 거두어서 연통제 교통국 그런 비밀 연락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위장 상회사가 있어요. 백산상해라든지 이륙양행 예. 이런 데를 거쳐서 이제 군자금이 조달이 되는 것이죠.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 선언문은 상하이에서 신규시 신처 조사왕국 14년 된 대동단결 선언이다. 주권 재민 말 그대로 주권이 일반 백성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임시정부 출현에 영향을 주는데 바로 민주공화정 체제를 추구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융희 황제 순정이 되죠. 삼보를 포기한 1910년은 황제권 소멸이 된 것이고 민권 민의 신한국이 최초의 날이니라 이제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인데 이게 1917년에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가가 되겠네요.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김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 독립운동가 일본의 유학 도중 28 독립선언 그 다음에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것이 바로 거족적인 3.1운동이고 만약에 순종 인산일이면 60만세 운동이 되겠죠. 자, 3.1운동 뭐 너무 잘하셨으니까 이제 일제가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가혹하게 진압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제암리 교회와 관련된 제암리 학살 사건이죠. 예, 교인들을 가둬놓고 마구 불지르고 죽였죠. 예. 그리고 이제 3.1운동 제일 많이 나눈 것은 영향을 준 것은 28 독립선언하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영향은 해외의 그러한 민족운동, 뭐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지 인도의 반영운동 이런 데 영향을 줬다는 거,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고 일제 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게 했다. 예, 도저히 강압적만으로는 이제 통치하기 힘들다. 이렇게 영향을 준 것이죠. 일제. 자, 조선혁명 선언,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이제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거는 김원봉이 이끈 의열단이 되겠죠. 민중의 폭력혁명을 강조하고 있죠. 일제에 대해서. 신간에서 진상조선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죠. 1929년 11월에 있었죠. 예. 박상진이 주도한 대한강복회, 이게 1915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 대한강복회는 비밀결사 조직이고요. 예, 친일 부호를 처단하고 이들을 뜯어내서 군자관을 모집하고 만주에 독립기지를 건설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었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의 훈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것은 이거는 이제 한일 병합 이전인 이제 1907년에 있었던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죠. 나랏빚을 국민의 성금으로 갚자는 운동이죠. 예. 대한매일신보 등 여러 언론들의 후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9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민족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독립선언서를 뭐 나오고 민족대표 33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3.1운동이 되겠죠. 예. 자, 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고 일제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꾸고 해외 독립운동,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반영운동 이런 것 등에 영향을 줬댔죠.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사회주의 세력 주도하에 계획이 되었다. 아직 3.1운동 때까지는 사회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주의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항일운동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60만세 운동이 있죠. 1926년. 이때는 이제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뭐 천도교라든지 우파 쪽에 뭐 학생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 같이 민족 유일당 운동 차원에서 같이 이런 대중적인 시위 운동을 벌였는데 사회주의 쪽이 이제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제 천도교 학생 쪽은 계속 진행이 되었었죠. 일제가 백오인 사건을 조작하여 탄압하였다. 이건 이제 비밀결사 애국금은 이제 신민회의죠. 예. 그래서 1911년 해산이 되죠. 예.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1929년 11월에 있었는데 학생들 간의 문제가 이제 결국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운동으로 바뀌게 되죠. 배우자 가르치다 다 함께 부나로트 농촌 속으로는 러시아 말이죠. 예, 동아일보 쪽에서 이제 주도한 농촌 일종의 계몽운동이고 1930년대 초에 유행을 했었죠. 신문의 상록수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많이 이때 활약을 했는데 농촌 계몽운동 중에서 그냥 부나로트 학생들 방학 때에 가서 뭐 가르치고 이런 거 하는 계몽시키는 것은 동아일보에서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와 함께 조인트를 해서 한글 교재 이런 거 보급하는 문자 보급 운동은 그게 조선일보고 농촌 계몽 운동은 동아일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파고다 공원 나왔어요. 독립만세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격변신 고종의 붕어하신 고종 이거 뭐 3.1운동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죠. 전개과정에서 일제 학살, 제압리, 수원 제압리. 예, 이거 꼭 알아두시고 학살 사건. 자, 나머지 조선형 병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1923년 진주에서 조선형 병사가 전개돼서 형평운동, 백정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운동. 예. 신간에서 진상조선을 파견했다. 이거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 11월. 조선혁명선을 활동 집행했다. 의열단이죠. 예. 자, 의열단은 만주 길림에서 1919년에 이제 창설이 되었습니다. 김원봉, 윤세주 등에 의해서. 자,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학생 운동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그 60만 세 이후 이제 그 학생들이 항일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돼요. 그래서 성진회 등 이런 독서회 등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결국 이것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영향을 많이 줘서 학생들이 주체로 이제 나서게 되는 것이죠. 보조적인 위치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은 무슨? 이것은 순종 인사에 일어난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이죠. 뭐 좌익뿐만 아니라 우익, 천도교, 종교계까지 일종의 다 함께 힘을 합치자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준비했다. 예. 좌익 쪽은 실패했지만 이쪽은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 예, 나중에 신간의 개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했다. 이거는 이제 국채 보상 운동이 되겠습니다. 대구에서 광문사 사장 김광재, 서상돈 등이 이제 중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1907년 이제 국채보상기성회가 전국적 조직으로 확산이 되면서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여러 언론사의 후원을 얻으면서 전국을 확산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영했다. 이건 3.1운동이죠. 문화통치 시시 배경, 이것도 3.1운동이고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경과 이를 지원했다. 이것도 역시 이거는 역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1929년 11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가단체 활동으로 능선 좌우가 힘을 합쳐 창립하다. 일제강점기와 최대 사회단체 좌우합작단체 바로 신간회가 되겠죠. 신간회 활동 제일 많이 나는 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 병목으로 활동을 이제 지원한 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평양의 자기회사, 태극서관 이거 다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 활동이 되겠죠. 28 독립선언 작성을 발표하였다. 예, 이게 28 독립선언서는 28 독립운동이고 이건 3.1운동에 영향을 주죠. 예, 제국신문을 발행하여 민중공명에 휩썼다. 제국신문은 이종일이 1898년에 세운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순한글 신문이죠. 관련 없죠. 어린이날을 지내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였다. 이건 이제 방정환이 속해 있는 천도교 소년의 그런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